어디 할 차례지 너? 저희 함수 처음 들어가요. 오늘 처음 들어간 거야. 네. 조금 뭐고요? 말 들어간 거야. 와 이거야 우리가. 하, 100페이지밖에 안 남았어. 100페이지도 안 남았겠다. 3분의 1. 뒤에 또 91이 마지막 페이지네. 응? 90페이지 정도. 그 남았지. 네. 오케이. 84. 된다고 했잖아, 봐. 지금 너는 추구한다니까. 98. 그게 남았어? 네. 98. 뒤에는 또 그거잖아. 그걸걸 답지하고 뭐 답지 그 답지 제외하고 그 291쪽이에요. 아, 그거였어? 291이야? 네, 아, 85쪽 정도밖에 남았네. 맞지? 그 정도. 85. 네. 응. 그러니까 거의 봐 거의 다 끝냈잖아. 자 함수 갑니다. 네. 맨날 너가 좀 오해할 수도 있긴 한데 쌤이 자꾸 막 무슨 의미를 집어넣고 하는 게 나중에는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조금 듣는 거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아 그렇죠. 도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함수가 나오는데 함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이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요. 1차 함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펑션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앞에 있는 f 이거에 대한 거야. 예. 그러니까 뭔가 들어왔을 때 뭐, 그러니까 안에 어떤 뭐 기능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지만 실제로 저는 뭐 얘기 많이 하냐면 약간 이렇게 많이 약간 공장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의미는 없는 거 아시죠? 수학자들이 하는 이런 것들로 다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정확한 의미나 이런 걸 몰라서 그러니까 수업 용도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 펑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어떤 재료 x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대한 거야. 그래서 이게 탁 하고 튀어나오네라고 정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그거 봐봐. 여기에 내가 1을 집어넣었더니 여기에 2가 나와요. 이거는 펑션이 돼요.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내가 1을 넣었더니 1도 2도 되고 3도 된대. 그럼 얘가 1을 넣었을 때 2냐 3이냐 정의 내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건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함수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함수의 기본 정의는 뭐냐면 x에 뭔가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이 한 놈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 자체는 얘가 기본으로 깔려 있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관련된 얘기들을 할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도 당연히 했는데 아무도 이거를 기억하는 아이들이 없죠. 왜냐하면 그냥 계산하고 뭐 하는데 정신없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깊이 하게 될 거고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앞쪽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됐죠? 자, 함수 대응. 대응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이제 함수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저기 보십시오. 내가 이게 지금 얘는 어떤 펑션이냐면 우리가 수도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의 수도는 이라고 하면 서울, 일본의 수도는 하면 도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이렇게 내가 지금 선을 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대응이라고 한다고. 네. 대응. 이거 뭐 크게 의미를 가진다는 건 아닌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이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요거를 중간중간에 쓸 거기 때문에 그런 대응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에 대한 것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함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함수의 정의를 되게 고급지게 표현하면 이렇게 돼.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하는 거. 맞지? 이게 좀 고급진 표현.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 말은 뭐냐면 x한테서 x에게
x에 한 놈도 빠짐 없이 한 번씩 대응. 저는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봐봐. 여기에 빠진 애가 각 원소에서 y가 오직 하나씩 대응한다는 말은 이 안에는 대응 안 한다는 말이 조금 빠져있는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쌤이 지금 바꾼 게 뭐냐면 한 놈도 빠짐없이 한 번씩 대응이라는 말을 썼어. 이해되겠지? 그냥 막 더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 이제 함수, 이것도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보면 이게 뭐냐면 출발하는 애를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그래. 이제 이름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쪽에 도착해서 대응을 받는 애, 그런 애들을 우리가 동역이라고 이름을 얘기를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벤 다이어그램의 집합 같은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라는 집합이 1, 2, 3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출발할 수 있는 애가 1, 2, 3이 정의되어 있다, 이게 대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내가 대응을 시킬 거야. 대응을 시킬 건데 봤더니 1은 A에, 2는 B에, 3은 C에 라고 얘기할 수 있지. 뭐 두 개가 나오고 이러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얘는 보니까 대응돼. 근데 3은 내가 뭔가를 말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는 2가 두 번 가 있지. 그럼 2의 값은 B야, C야? 모르지. 이건 정의 내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런 말 썼는지 알겠지? 빠져도 안 되고 두 놈이 가도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저는 요렇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냥 전문적인 용어로만 하니까 아이들이 계속 뭐 빠뜨리진 않아. 나중에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라서 크게 뭐 중요하게 언급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한 놈도 빠짐없이 한 번씩만 대응한다고 해. 네. 됐지? 이게 함수입니다. 됐죠? 자, 여기 이제 그 이름들. 우리 어차피 새로운 걸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름들은 다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용어나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의역은 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X역, 출발하는 X역 다음 도착할 수 있는 이 영역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공역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서 내가 얘들이 선택해서 선택받은 애들만 모아놓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요만큼은 공역. 이 중에 얘들의 선택을 받은 얘들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름은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각자 이름이기 때문에.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몇 번 하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될 거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러면 요 놈 볼까? 이 놈은 내가 이제 함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함수에다가 1을 대입했더니 그 놈이 A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 F에다가 2를 대입했더니 B가 나오네요. F에 3을 대입했더니 얘가 C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펑션에 1을 대입하면 A가 나옵니다. 뭐 이런 거 정의 내릴 수 있다고. 1이 어디에다가 대응되는지 이해됐지? 이럴 때 나오는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치역인데 치역은 모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얘를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1의 함수값은 A입니다. 이거 조선말로 하면 그래. 그거를 수학적 기호로 쓰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읽을 때 1의 함수값은 A. 근데 우리 보통 그렇게 안 읽지? 뭐라고 읽겠니? F의 1은 A입니다. 똑같은 말이야. 알겠지? 자, 얘는 F의 2는 B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2의 함수값이 B입니다. 3의 함수값은 C입니다. 이때 얘네들이 선택받은 이놈들을 모아놓고 나서 만든 집합, 그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치역이라고 그런다. D는 공역이긴 한데 선택은 못 받은 거지, 그죠? 그래서 치역. 그러니까 항상 공역이 치역보다는 더 큰 범위여야 돼요. 물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없어서, 그죠? 이 정도. 항상 이제 부분 집합이다. 약간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뭐 무방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제가 처음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뭐 새로운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들지만 나중에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네라고 하게 될 거예요. 이름만 조금 알아주시면 좋아요. 자, 서로 같은 함수. 야, 같은 함수는 뭐냐면 자, 어떤 F가 있어. F 펑션. 자, 요게 있습니다. 자, 1, 2, 3이 1이 A로 가고 2가 B로 가고 C도 B로 가더래. 어떤 G라고 하는 다른 펑션이 있다고. 그러니까 원래 약자긴 한데 다른 종류의 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에 1, 2, 3 여기에 A, B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고요.
같은 함수, 두 함수가 같습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해도 A가 나와야 되고 네. 얘한테도 1을 대입하면 A가 나와야 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노?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알겠지? 네. 그럼 같은 함수야. 이러면 같은 함수야. 그럼 뭐가 돼야 돼요? 각 그 정의역에서 나오는 이놈들이 같은 함수 값을 가지면 그게 같은 함수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이가? 네. 없지. 너무 당연한 말 하는 거야. 그래서 확인할 거는 뭐냐면 봐봐. 함수 값이 같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정의역과 공역도 각각 같아야 됩니다. 다른 종류는 안 돼. 얘는 이렇게 되어 있대. 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이거는 다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전체적으로 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대응하는 그 공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 한번 볼게요. 할 거 많이 없죠, 그죠? 네. 자, 이게 이제 함수의 그래프인데 이 앞에 거는 이건 잘 보세요. 표현을 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지금 얘기해 주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쌤이 아까 F에 대해서 여기 한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는 너한테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야. 의미를 얘기해 줘서 X 값에 따라서 여기 한놈 대응하고 나면 이걸 우리가 함수라고 부릅니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조금 확대를 시켜볼게.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우리가 숫자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만 있었는데 이 숫자 말고 되게 많은 숫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예. 그럼 쌤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함수의 정의가? 여기 한 놈당 y 값이 하나씩만 나와야 되는 게 맞지? 네. 세상 모든 애들. 그럼 이걸 내가 그래프로 한번 따져보자고. 그럼 어떤 그래프 중에서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도 있고 함수라고 얘기 못하는 아이도 있겠네. 네. 그럼 그 뜻이 뭐가 돼야 되냐면 아까 쌤 얘기했죠 이거. 우리는 항상 y는 fx라고 하는 이런 식들을 썼잖아, 그지? 이거 썼었지, 그지? 맞지? 그럼 x를 넣었을 때 y 값이 나옵니다. 대입해서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의 종류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이걸 수도 있고요, 그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되게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됐나? 네. 그럼 이런 애들은 다 우리 1차 함수라고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지. 이거 함수가 가능한 거야. 2차식도 함수가 가능하다고. 이해됐나? 그럼 함수는 이제 어떤 걸 우리가 함수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건데 예를 들어서 1차식이 요렇게 얘가 왜 함수가 되는지 함수라고 왜 이름을 붙일 수 있냐면 선생님 그때 뭐라고? 그렇지. x 한 놈당 y 하나 x 하나 하나 이해됐지? 네. 이 x 값에 따라서 하나의 값만 이렇게 가져지니까 이걸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네. 2차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 놈당 하나씩. 선생님 지금 계속 무슨 선 긋고 있어요? 세로줄 긋고 있죠. 네. 세로줄에 이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한 번씩만 닿으면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그러니까 몇 개 값이 만나요? 네. 두 개 값이 만나지지. 이거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서 너는 원함수라는 말을 배운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원의 방정식이라고는 풀었어. 방정식은 x값 뭐 이것저것 대입하면서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이해됐죠? 네. 앞으로도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값이 두 개 이상 만들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다고?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에 대한 거. 그래서 조금 난이도 있는 심화 수학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기하 관련된 것들 이런 거 가면 2차 곡선이라는 말을 써요. 2차 무슨 함수 이렇게 안 쓰고 곡선이라고 쓰는 애들은 보통 뭐가 값이 어떻게 되는 거? 두 개씩 겹치는 애들이거든요. 2차 곡선의 제일 대표적인 애가 타원. 알겠지? 두 개씩 걸리는 거. 그 다음에 쌍곡선 뭐 이렇게 걸리는 애들이. 네. 값을 대입 못하는 선도 있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름 조금 다른 통칭으로 이름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그때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원도 2차 곡선 안에 포함되는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함수가 어떤 건지 알겠지? 네. 네. 그럼 함수를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 세로선. 그렇지. 함수를 확인하고 싶으면 어떤 선? 세로선을 그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세로선을 그어서 한 놈씩 반응하면 한 놈씩만 만나면 그죠? 이건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잘 봐봐. 요렇게 그려낼게. 네. 이거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함수 하나가 시작. 맞는 함수. 이쪽 놈이 없어요. 없어. 네. 그럼 안 돼. 이쪽 없지. 왜냐면 x 한 놈이 반응하는 놈이 없대. 그러면 너가 이걸 집어 요런 형태로 보면 얘가 갈 수가 없다는데. 그럼 함수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그 조건. 그렇지. 실수 전체에서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돼? 함수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냐도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지? 이런 거는 조금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기 있네. 선생님 말했던 거야. 그러니까 세로선 한 놈씩. 뭐 이걸 제가 얘네들 좀 고급지게 얘기한 거고 나는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고. 됐지? 자,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됐고 여기 한번 볼까? 482.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좀 자연스럽게 갈 것 같습니다. 1번은 함수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1번. 하나. 1번. 안 되지. 안 돼. 얘 때문에 안 되잖아. 네. 그지? 얘는 안 되지. 얘 때문에 안 되지. 네. 얘는 함수 가능하지. 네. 얘는 함수 가능하지. 네. 그러니까 항상 y를 볼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x에서 나가는지만 보면 돼. 그게 함수의 정의야. 선생님 그럼 y는 안 봐요. 나중에 함수는 함수인데 어떤 종류의 함수인지를 또 뒤에 가서 y를 쳐다볼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함수가 된다 안 된다는 x가 결정하는 거고 어떤 종류의 함수지는 얘가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뒤쪽 가면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이놈의 정의역은 뭐가 되죠? 1, 2, 3. 네. 공역은 A, B, C. 치역도 A, B, C. 이해됐지? 네. 얘도 마찬가지죠. 정의역은 1, 2, 3, 4. 공역은 A, B, C. 치역은 A, B. 그렇지. 괜찮? 야, 거의 중학교 수준 맞지? 네. 네. 앞쪽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483번 한번 볼까? 483번은 이건 이제 정의역이 요거 온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만 대입해야 되는 거야. 네. 이게 x에서 y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f가 이 펑션은 x의 값이 y 값에 대응하게끔 만듭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쪽 편에 있는 게 x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에요. 됐나? 네. 값 대입해서 찾아내시면 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나오고 2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1은 2로 이런 식으로. 됐지? 쭉쭉 네. 묶어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 값들 다 하나씩 반응할 거고요. 왜냐하면 2차 함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대입해서 다 넣으시기만 하면 됐죠? 네. 자, 다음 483번. 자, 얘가 f와 g가 같은 함수. 그러면 어떤 놈이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와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가 같아야 되고 1 대입했을 때와 1 대입했을 때가 같아야 되겠지.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네. 얘는 안 될 거고요. 답은 쌤 볼 때 요건 거 같은데. 네. 그지? 디귿이만 될 것 같아. 자, 1번. 아휴. 그냥 이 숫자 넣어서 만들어 보면 된다. 네. 쭉 대입해 보면 얘는 안 되는 거 알겠지?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얘 때문에. 답지 보고 하세요. 이어 있습니다. 얘는 가능하죠? 네. 얘도 가능하죠? 네. 얘는 얘 때문에 안 되겠죠? 네. 얘는 네. 이렇게 가능하죠, 그죠? 잘 쉬면 어려운 거 없이 일단 대입해서 만든다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를 줄 거야. 조건에 맞춰서 가는지에 대한 건.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대. 그러니까 함수는 맞대요. 그럼 이제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인데 조건이 있죠. 조건에 따라서 다른 값을 나타내는 거지, 그치? 그래. 3은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지. 여기다 3 대입하면 돼. 얼마 나와? 1 나오지. 네. 얘는 무리수지. 네. 무리수는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3 되겠죠, 그죠? 네. 다 그냥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라서. 자, 3번도 네, 홀수 짝수. 이쪽은 진짜 조금 장난스럽게 좀 넘어갈 거라서 홀수면 여기 대입하고 짝수면 여기 대입하라는 얘기야.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모의고사 수능 2학년 때도 마찬가지. 모의고사를 풀고 수능을 풀면 딱 이런 형태로 나눠져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x의 값에 따라서 범위도 주고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도 많고. 근데 간혹 가다가 못 읽어내는 애들이 있거든? 이거 할 때 제대로 안 배워서 그런가 봐. 그냥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 조건. 그러니까 x의 값이 이 조건이면 여기.
이 조건이면 여기 넣으세요. 약간 이런 뜻입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치역값 다 집어넣고 찾아내시면 일단 무조건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입해서 나오는 값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치역입니다. 그래서 1은 위에, 2는 밑에, 3 위에, 5 위에, 4, 6은 밑에 이런 식으로 그죠? 대입해서 만드시면 이거 보일 거고요. 같은 함수 보이게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같아야 되고 1 대입했을 때 1 대입했을 때 같아야 되고 그렇지. 그냥 넘어가자.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넘어갑시다. 자, 아 세로줄. 함수인 것만 몰라내. 그럼 새로 줄 거 보면 돼. 그냥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 이 새끼 안 되지. 이 새끼가 안 되겠지. 네. 이 새끼 다 가능하겠지. 네. 그래, 이렇게 동그라미. 네. 쉽지? 네. 수학에 살립시다. 자, 절대값 기호를 가진 함수의 그래프. 이거는 우리 앞에 할 때 제가 말씀 드렸죠? 네 한번 해주세요. 절대값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알지? 아, 절대값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 야, 너거는 반 잘 들어. x-2에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네. 한 개짜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미를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절대값은 항상 변화되는 곳이 어디야? 0을 기점으로. 그치? 그러니까 x의 값이 어디에서? 2에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 네. 그럼 2보다 크게 되면 이게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러니까 2보다 큰 쪽에서는 양수 값이니까 그냥 x-2야. 네. 1차식이라서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지. 지금 네. 너가 보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다. 그지? 네. 자, 이 2에서부터 작은 쪽에서는 이게 음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마이너스가 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겠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네. 어느 지점에서? 0. 왜 되는 거 그렇지. 0되는 이 지점에서.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무조건 어떻게?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죠? 0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거 단독 한 1차식짜리 한 개짜리 단독은 그냥 느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2 되는지. 네. 네. 됐나? 네. 자, 이걸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와. 올렸다고 생각하면 돼. 아, y축 방향으로. 네. 이해했나? 네. 그렇지. 그럼 너 이제 앞으로 쓰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아, 여기가 2,1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v 이렇게 만들면 된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면 어떤 느낌으로도 갔으면 좋겠냐면 절대값 x라는 놈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그래.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이거 이해했지? 네. 자, 그러면 이거의 절대값은 어떻게 되겠냐고. 아니다, 얘를 미안하다. 요거부터 다시 합시다. 하나 더 합시다. 얘는 어떻게 만드냐면 봐라. y 꼴 x y 꼴 x 마이너스 2. 얘가 누구야? y 절편이 마이너스 2고 x 절편도 2가 되는 요런 선입니다. 그죠? 네. 절대값을 하면 어떤 현상이 만들어지냐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음수 값들을 나타내는 요 아래쪽들 있죠. 네. 네. 이 아래쪽들이 어떻게 된다고? 위로 뒤집혀서 올라가는 거야. 부호가 마이너스를 달아야 되지. 네. 그럼 어떻게 돼? 올라가 이렇게. 이해됐나? 네. 그렇지. 이렇게 된다. 똑같은 v 되는 거 알겠지? 네. 그럼 여기가 얼마? 2,0. 얘에다가 어떻게? 이만큼 끄집어 올린 거. 근데 똑같은 그림인 거 아시겠죠? 네. 네. 2차식 이후의 모든 그래프들의 절대값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안에 0 만드는 애를 다시는 기준을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죠? 네. 이렇게. 됐어? 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맞지? 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냐 그 사이냐 4보다 크냐 이거 가지고 그래프를 딱 다시 그려야 된다고.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의미로 바로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되는 놈이잖아. 네. 여기가 마이너스 1 되고 여기가 4 되는 거. 네. 절대값을 씌우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 네. 아래쪽에 있는 애가 위로 뻥 하고 올라간다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형태? 요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치? 네. 당연히 꺾여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어디에서? 마이너스 1과 4 되는 곳에서. 그치? 이해됐지? 네. 그럼 모든 그래프,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그래프들은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실까? 이렇게?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네.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요 그래프로 이렇게 뒤집힌다고. 네. 알겠나? 이게 이제 이 원래 이렇게 꺾여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첨점이라고 나중에 되게 중요하게 적용합니다. 그건 저 뒤에 얘기긴 하지만 알겠지? 그래서 실제 이런 모든 값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조금 좋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하나만 갖고 쌤 되게 많은 값들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렇지? 이보다 클 때, 작을 때를 나눠서 식 두 개를 써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해됐지? 네. 다음 어떻게? 그냥 아까 원래 절대값 x 자체가 9입니다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아. 그지? 이제 이거를 알려면 2차식, 3차식이 나오더라도 너가 다 이렇게 해낼 줄 알아야 된다. 이해되겠지? 네. 줄게요. 뭐 이쪽으로 크게 뭐 다른 것들은 없어서 원래는 이제 보통 답지를 보면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 겁니다. 근데 어느 천년에 저렇게 다 풀고 왔냐고 나는. 그지? 그냥 씁시다. 네. 대칭을 이용해서 이거 대칭 이용한 겁니다. 아 이게 있다고? 와 한다? 하면 좋지. 아니 원래는 얘보다 몇 개가 더 있어요. 진짜 몇 개가 더 있어요. 엄청 많은데 한 4개? 4개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선생님 다 안 외우고 있어가지고. 저는 근데 다 만들 수 있어요. 보세요. y는 우리가 어떤 fx에 여기에서 잘 봐. 1번 제가 제일 먼저 말씀 많이 드렸던 게 뭐냐면 절대값 fx. 이거는 조금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밑에 공간이 있죠? 네. 여기다가 한번 쓰십시오. 나중에 이거부터 정리하고. 네. 얘는 아까 지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예, 영 만드는. 0 만드는 곳에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고 우리 그래프 그리는 걸로. 밑에 있는 놈 y축,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놈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위로 올리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네. 그래서 x축의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위로 이렇게 접어서 대칭시키면 돼. 네. x축 아래쪽에 있는 거 대칭 절체와 절대값 돼 있는 거. 이해됐나? 네. 자, 다음 y에 f에 x에만 절대값 돼 있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야. y는 x-1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냐는 여기 1번에 대한 겁니다. 그죠? 네. 네. 예를 들면 그래. 자, 얘는 어떤 놈이냐면 y는 x에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아 저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잘 봐. 얘는 어떤 놈이냐면 이 식에다가 x에다가 1을 넣거나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은 값이야. 그렇지? 네. 좋아. 똑같은 값이야. 네. 이해했어? 네. 여기다 써놓자. 이거랑 쌤이 아까 요거랑 이거 차이 보여드립니다. 네. 이해되셨죠? 됐죠? 예. 자, 2를 넣은 거랑 마이너스 2 넣은 거랑 똑같은 값이야. 어차피 양. 누구의 값으로 똑같아? 양. 양수의 값으로 똑같아.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세요. 얘는 원래 x-1의 그래프는 요거야. 그치? 네. 아까 우리 이거 전체 절대값은 요 아래쪽에 있는 거 갖다가 어떻게 했죠? 저거 올렸죠. 네. 전체 절대값은. 네. x에다가만 절대값이 되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1을 넣거나 마이너스 1을 넣거나 누구의 값으로 같아? 1의 값으로 같아. 그래서 1 넣은 거랑 마이너스 1 넣은 값이랑 요 값으로 같다고. 2 넣으나 마이너스 2나 똑같고 3 넣으나 마이너스 똑같고.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되는 건데 대칭이 아니고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야 돼.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와야 된다고. 이해됐나? 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있는 거를 데칼코만 찍어서 펼쳐야 된다고. 이 0보다 아래쪽에 있는 얘들을 무시하고 네. 얘를 찍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 그래프가 만들어지냐면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했어? 그렇지. 네. 이해했어? 네. 그러면 얘는 너가 한번 봐봐. 원래 우리가 0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내린 거랑 똑같은 의미인 거 알겠어? 네. 똑같은 의미인 거 알겠지? 네. 그래서 이 식은 뭐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데칼코마니. 이 데칼코마니가 너 이렇게 찍어내는 거라고 네. 그러더라고. 그지? 네, 맞습니다. 나도 정확하게 몰랐어.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야 이거 이렇게 탁 찍기를 하면 되잖아요. 아 데칼코마니. 아 그게 데칼코마니야? 하고 이제 내 수업에 이렇게 시작한 거야. 이해되겠지? 이해됐지? 네. 그러면 또 갑니다. 네. 하나 더 갈게요. 이 새끼들은 이게 두 개밖에 안 할 거면서 왜 해가지고 또 하나만은 똑같은 원리야. 네. 내가 x에다가 절대값을 치니까 어떻게 되래? y축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X축. X축에. 그렇지. x축의 데칼코마니인데 그러면 새로운 선거 없을 때
어느 부분 양수. 그러니까 지금 봐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y는 이해됐죠? 네. y는 x-1 이렇게 돼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야. 네. 그럼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지겠냐고. 근데 X축에 대칭하면 함수가 아닌데. 그렇지. 네. 아주 굿이야. 함수가 아니라서 다 빠진 거라고. 아.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게 함수가 아니라서 다 빠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네. 근데 원래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돼? 이 밑에 거는 지우고 이거에 대해서 데칼코만 이렇게 되는 거야. 아. 함수는 아니야. 근데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x축에 대해서 어떻게 데칼코만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어? Y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네? 의심하지 마. 아무 의심 말고 그냥 하나씩 하면 돼. 요 아래쪽 데칼코만이 찍었지. 이거 버리고. 네. 됐나? 이 아래쪽에 있는 거 지우고 여기다가 데칼코만이 이렇게 찍으면 돼. 아, 오. 그냥 찍고 하면 돼. 두 번. 알겠나? 네. 어차피 여기까지 할 거면 그냥 뭐 이것도 알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고. 나중에 함수 말고 어떤 그래프 주어진 그래프가 있습니다 하고 너한테 문제 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한테 하는 식 중에서 이런 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응. 네. 예, 있어요. 아이씨, 이렇게 쓸까? 좀 더 희한하다. 말했나? 1-x. 이러면 원래 이런 놈이잖아, 그지?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데칼코만에 찍어. 네. 이렇게. 그럼 이쪽 다 없어지겠죠, 그죠? 네. 이만큼 나오는 겁니다. 다음 이쪽 지우죠. 네. 그다음 여기 데칼코만에 딱 찍어 이렇게. 근데 이 문제를 옛날 애들이 어떻게 푸느냐면 y가 0보다 작고 x가 1보다 작은데 하나, 그다음에 크고 작은데 하나. 이거 총 4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야. 각 4분면을. 근데 결론적으로 해보면 딱 이 모양 나타나. 그래서 그냥 뭐 바로 문제 풀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는 거긴 한데 그냥 의미를 조금 알았으면 해서 얘들 할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의미가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보여줬어? 1로나 마이너스 1로나 같은 각, 2노나 마이너스 2노나 같은 각,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게 그 미적분 뒤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 조금 그 의미를 심고 공부를 하면 훨씬 편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그 느낌으로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함수, 기함수 얘기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네. 주기함수 이런 거 얘기할 때 많이 나올 거니까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요. 체크 뭐 안 하셔도 되겠네. 나도 하다 보니까 함수가 안 들어가는 거라서 누구 교육과정에서는 없을 것 같긴 해. 근데 미적분 가면 의미는 있다. 그러니까 그 의미대로 조금 하셨으면 합니다. 연습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함수 종류만 조금만 더 할게. 완전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냐. 되게 많이 빠졌네. 자, 이번에는 함수 되는 아이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너한테 함수가 이렇습니다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함수가 되는 애들 중에서 모았어. 그 중에서 그 함수의 종류에 대한 얘기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총 몇 가지가 있냐면 1대1 이렇게 써줘야 되나? 1대1 함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얘는 2가 아니고 그냥 여기 안에 조금 속해져 있는 애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조금 체크는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상수 함수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항등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총 이 4가지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종류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 외에 진짜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함수라고 하잖아. 네. 그런 특징들을 못 가지는 함수가 있어요. 그런 함수를 우리는 그냥 뭐 함수라고 합니다. 좀 빠지는, 특징 없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집합 관계로 얘기를 하면
함수라는 애를 모아놨더니 네. 네. 이해됐어? 1대1 함수인 애가 있어. 이렇게 쓸게요. 네. 1대1 함수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1대1 대응이야. 네. 포함돼. 함수 중에서 몇 개가 네. 됐나? 그 다음에 상수 함수는 이쪽 편으로 빠져 있는 상태고요. 네. 항등 함수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니지. 뭐 그 중에 아주 특이한 놈,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포함되는 관계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애들의 약간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1대1 대응인 놈은 무조건 1대1 함수가 되겠지. 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우리 포함돼 얘기했잖아, 그지?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도 당연히 들어간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됐죠? 이 부분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얘들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름에서도 바로 나오지 않나? 1대1 함수. 우리가 함수는 되는데 1대1로만 대응하는 놈들을 찾는 거야. 네. 이해되겠어? 그럼 by 여기에 1, 2, 3, 4 여기 아무거나 쓸게. 1, 2, 3, 4, 5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응을 했대. 그럼 보니까 함수는 되지. 네. 그럼 이제 끝났어. 함수야. 이쪽 편을 갔더니 한 놈씩 와서 만났네. 네.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1대1 함수라고 얘기한다고. 1대1 대응은 그럼 그렇지. 5까지 있는 거예요? 5까지 있는 게 아니고 이 개수가 같아야 돼. 없어. 네. 개수와 같아요. 개수가 같아야 하나씩 와서 딱 맞아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러니까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의 개수가 같은 경우 그러려면 조건도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도 같아야만 1대1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그죠? 그래서 1대1 함수고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대로 빠져있는 놈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수준입니다. 그죠? 같은 그래서 같이 있어야 된다. 됐나? 상수 함수는 뭐냐면 내가 x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한 놈한테만 가는 거야. 네. 빵빵빵빵 이렇게 몰빵되는 거. 이걸 상수 함수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프로 따졌을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왜 상수 함수라고 하냐면 y 이퀄 3에 대한 거. 그래? 쭉 이렇게 가잖아. x에 0 넣어도 3, 마이너스 1 넣어도 3, 마이너스 3 계속 3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상수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x축하고 병행한 약간 이런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자, 항등 함수는 뭐냐면 항상 성립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이거 어떤 거냐면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네. 제일 우리가 많이 보는 그래프로 따지자면 제일 대표적인 애가 y 이퀄 x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네. 이 느낌으로 하시면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 풀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조금 중요한 부분이 이 1대1 대응이에요. 아주 특이한 놈이죠. 이걸 배우기 위해서 나머지 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됐죠? 이게 잡대한 말들은 크게 보실 필요가 없기는 한데 이 포함관계는 조금 알고 계십시오. 네. 1대1 대응이면 모든 애들이 1대1 함수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어떤 종류의 함수인지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애들은 모르겠고 얘네들이 1대1 함수인지 대응인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주어진 그래프에서. 보세요. 1차식 알죠? 1차식부터 할게. 1차식은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지? 네. 이게 어떤 종류의 함수인지를 찾을 때는 무슨 선을 그냐면 가로선을 줘. 쌤 아까 y값 본다고 그랬잖아. 그지? 네. y값 넣어봐봐. 한 하나씩 땄지? 이거는 1대1 1대1 함수야 일단. 됐나? 네. 근데 빠지는 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거는 1대1 네. 대응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같이 지금 두 개 동시에 되는 거다. 네. 이해됐지? 네. 자, 2차 함수는 두 개. 1대1 돼 안 돼? 안 되지. 그냥 이건 그냥 함수. 특징 없는 함수. 세 개. 그러니까 1대1이냐고 아니냐고. 아니. 아니지. 그럼 봐봐. 올라가다가 한 번이라도 살짝이라도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니. 1대1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네. 그래서 1대1 대응의 특징이 뭐냐면 중간에 떨어지면 안 돼요. 한 번 갈 거면 계속 올라가고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절대 내려오면 안 돼. 또 반대로 내려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한 번에 올라가면 안 돼.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 안 되는 게 1대1 대응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네. 알겠죠? 네. 그럼 끝났어. 절대값 돼 있는 거.
절대값 붙어 있는 거 1대1 대응이겠어 아니겠어? 아, 아니겠지 당연히 아니겠지. 그치? 그래프 이런 데 다 알고 있을 거야. 네. 그지? 그러니까 가로선을 그어 보시면 됩니다. 한 개씩 대응하는지 안 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한 개씩 대응하면 1대1 대응. 그러니까 빠진 게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얘는 계속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야. 근데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끄면 계속 한 개씩 반응하는 거거든. 네. 계속 한 개씩 반응하는 거야. 1대1 함수 맞지? 네. 맞지? 근데 1대1 대응은 되나 안 되나? 안 돼. 밑에 안 되지. 왜냐면 밑에 못 간 놈들, 못 받은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여기 있는 숫자들이 와가지고 싹 다 어떻게? 요만큼, 반만큼만 딱 받고 나서 이쪽 놈은 남아있게 되는 숫자야. 그지? 네. 근데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 쌤, 이 숫자 개수하고 이 숫자 개수하고 안 맞잖아요. 아니요, 맞아요. 숫자는 무한히 많기 때문에 졸라 많은 숫자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얼마? 무한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도 얼마? 무한대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개수와 이 안에 있는 개수가 다르잖아요. 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숫자는 무한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너 배우는 게 유리수의 개수는 몇 개야? 셀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2분의 1과 3분의 1 사이 유리수 몇 개? 모르겠어요. 모르지. 그렇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 알겠지? 네.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개수를 이 문금에 대해서 범위에 따라서 그 개수를 따질 수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됐죠? 이거 된 것 같은데. 항등함수 보이죠? 이게 제일 대표적으로 보게 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y x 얘기하는 겁니다. 상수함수는 y 뭐 숫자 k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얘를 그냥 보여드렸어요. 크게 의미 가질 건 없고. 네. 무함수기 함수가 나오네. 미쳤네. 이거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 와, 근데 무함수기 함수를 여기다 넣었다고? 좋네. 이거 선생님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던 그거예요. 네. 그 왜 숫자 넣어가면서 하는 게 좋다고 했던 거. 아, 봐라. 어떤 함수가 있는데 fx랑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마이너스 x가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같대.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에다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너가 숫자를 집어넣어가면서 찾아보면 돼요. 0을 넣으면 어떻게 되지? 당연히 똑같지. 당연히 똑같아. 그치? 1을 집어넣어보자. 그럼 f1이랑 f-1이랑 같은 값이네. 네. 2랑 마이너스 2랑 같은 값이네. 3이랑 마이너스 3이 같은 값이네. 그럼 이걸 보고 너가 파악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임마는 y축에 대해서 대칭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좋다. 아까 앞에 쌤이 설명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일까요? 네. 이해되겠어? 네. 자, 이걸 하나 더 갑니다. x에 f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네. 이것도 어려워하지 마.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거든요. 그거 이제 뒤에 가면 이거랑 막 섞여가지고 막 나온단 말이야. 나올 때마다 애들이 와씨 쌤 이건 뭐예요? 또 이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늘 얘기하는 게 그냥 대입해보면 돼요. 적당한 숫자 대입해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안에 값이 똑같아지게끔 만드는 숫자. 네. 누구 있어? 영. 당연히 0이겠지. 플러스 0이랑 마이너스 0은 같은 거니까. 그죠? 네. 그럼 0 집어넣으면 0, 0이라. 근데 마이너스 0이고 맞지? 플러스. 그럼 1 집어넣어봐. F1이랑 F-1이랑 같은데 부호만 반대야.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같은데 부호만 반대라고. 아, 2랑 마이너스 2랑 같은데 부호만 반대인 거야. 그럼 뭐에 대한 대칭이 되냐면 원점에 대한 대칭이 되는 거야. 이해됐나 이거? 그렇지.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이에요. 이런 애들을 조금 용어적으로 얘기하면 무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기함수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근데 이름도 물론 아는 게 좋지. 당연히 아는 게 좋은데 무함수는 2차 함수. 네. 미안하다. 무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 하면 너 쌤 계속 얘기해줬잖아. 대칭성에 대한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무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아셨죠? 네. 이게 이제 보통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짝수 함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 게 어떻게 되냐면 봐라. x제곱은 1로나 마이너스 1로나 똑같이
x 4승은 1로나 마이너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짝수로 되어 있는 함수들은 보통 무함수의 형태를 많이 나타내요. 이해됐죠? 네. 자, 기함수는 어떤 놈이냐면 1차, 3차 이런 것들이에요. x에 이거 1 넣으면 1인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지. 보고 반대. 이해됐어? 네. 원점 대칭되는 제일 대표적인 3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넣어봐봐. 8이제 마이너스 2 넣어봐봐. 8은 8인데 마이너스 8이잖아. 그렇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엄수함수라고 부를까? 홀수함수라는 말을 많이 붙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조금 알아두시면 조금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뭐 적혀 있고 이해는 한데 좀 체크해 주십시오. 이 말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아요. 네. 우함수, 기함수 이름도 알아내야 된다. 네. 용어는 수학 쪽에서 용어는 무조건 반드시 알아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대화가 되지, 그지?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우함수, 기함수를 못 외우겠는 거야. 미쳐버리겠더라고. 그래서 무거운 거야. 알겠지? 네. 그냥 내가 필요해서 만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볼게. 여러 가지 함수. 일단 봅니다. 함수 되지? 네. 함수 되지? 네. 함수도 되고, 함수 되고, 함수 됩니다. 그죠? 이거 가지고 생각을 할게요. 자,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가로줄이죠. 그죠? 네. 가로줄을 그었을 때 한 놈씩 대응하잖아. 네. 기억 1대1 함수. 얘는 안 돼. 안 되는 거 알겠지? 두개 다 걸리잖아. 네. 안 되지? 네. 되지? 네. 되지? 네. 자, 1대1 돼요. 그 중에서 무조건 1대1로 따닥 다 맞아떨어지는 애는 얘와 얘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울과 미음이 될 것이고요. 상수함수는 제일 대표적으로 얘. 됐나? 항등함수가 누구야? 얘가. 왜냐면 2 지나가는 거니까 얘는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확인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냥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거 항등함수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기울기가 뭔지 모르거든. 만약에 y 꼴 2분의 1x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 넣는다고 1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항등함수는 y 꼴 x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7번 별표. 7번 별표. 이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고요. 무조건 나와요. 정말 무조건 나와요. 이거 안 내면 바보야. 이쪽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1대1 대응인데 이 1대1 대응에 대한 건 안 냈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뒤쪽에 가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오고 계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잘 봐봐. 우리가 x라고 하는 놈이 x라고 하는 놈이 x 게임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3까지 가는데 얘는 숫자를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 안에 있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정수라는 조건 없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y는 어떻게 된다고? 여기도 마찬가지 1부터 시작해서 11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숫자. 아주 많은 숫자들이 들어있다. 네. 자, 이렇게 할 건데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이게 지금 몇 차식이죠? 1차 1차식이에요. 1차식에 a가 0보다 크면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야. 이해했나? 올라가면 생각해봐봐. x의 값이 올라가면 y가 또 올라가는 거지. 네. 그럼 여기서 잘 봐봐. x의 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 y 값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야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네. 근데 이게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요. 네. 그럼 보세요. 여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 편에 2가 있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가 여기에 가기 시작하면 이쪽 놈은 다시는 선택을 못 받아. 네. 왜냐면 쭉 계속 내려와야 되니까. 네. 이해됐나? 네.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어디서 1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야. 3도 어디서 끝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쌤 강경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지? 네. 강경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안에 있는 모든 숫자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떤 1대1 대응이 되려면 마이너스 2가 1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3의 값이 11에 도착만 해야 되는 거야. 됐나? 그럼 두 개 대입하는 거 알겠죠? 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얼마? 1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3a 플러스 b가 얼마? 11 됩니다. 해서 여러분들 연립해서 ab값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못 가져가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근데 이게 왜 앞에 내용이 없었지? 난 이거 소개가 나중에 나오는 줄 알았더만 이거 체크해야 되거든.
자, 여기다가 옆에다가 조금만 쓸게요. 1대1. 이거 별표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시험지 무조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응 조건.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조건. 그죠? 제가 1번 뭐라고 쓸 거냐면 증가하면 계속 증가해야 돼. 감소면 계속 감소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죠? 네. 내려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살짝만 얘기하고 뒤에 나올 때 얘기하려 했더니 이거 그냥 바로 튀어나왔네. 씁시다. 다음 두 번째 갑니다. 빠진 곳이 있으면 안 돼요. 빈 곳이 있으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럼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였으니까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이 조건들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특히 1차식 관련된 것들은 어차피 증가인지 감소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 요거 아까 지금 A가 아까 어떤 경우였어? 이 문제가 0보다 큰 경우였잖아. 큰 경우였잖아. 네. 조건 한번 바꿔볼게요. A가 만약에 0보다 작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까 그 문제에서 올라왔을 때 내려와. 내려와야 돼. X가 증가하면 X 값이 증가하면 X가 증가하면 Y 값은 반대로 이렇게 더 떨어져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돼야 되겠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이렇게. 네. 그러니까 A가 음수일 때 문제풀이는 마이너스 2가 F에 마이너스 2가 11이 돼야 되는 거고 F에 3을 대입하면 얘가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네. 차이 알겠죠? 그러니까 꼭 반드시 의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자꾸 외우면서 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 단계가 올라가서 진짜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거가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범위를 제한을 시켜주는 거야. 이 안에서만 나타나 이렇게. 근데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냐면 봐라.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도 상관없어. 와. 이래도 1대1 대응이야. 그렇지 않을까? 네. 여기 색칠되고 끝나면 거기서.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구멍 내고 네. 여기 구멍 내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조건이 있어요. 응, 이렇게 돼도 가능하잖아. 네. 왜냐면 내가 가로줄 거 봐봐. 다 한 놈씩 만나지. 네. 네. 함수 되지. 네. 이것도 1대1 대응 된다고. 이해됐나? 네. 쌤이 지금 이거 써준 거는 통상적인 부분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외라고 조금 써주시고 CF라고 하나 몰라주시죠. 네. 예외 약간 이렇게. 난 뭔가 어설프게만 알고 있어가지고. 됐죠? 이것도 1대1 대응입니다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가 큰 나왔다 이러면 너가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 그치? 근데 저는 이렇게 약간 연결되지 않아도 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꼭 연결될 필요는 없어.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잖아. x의 값이 한 놈씩만 대응만 하면 돼. 여기 지금 쌤이 봐봐. 그러니까 이거 되게 유명하게 잘해야 된다고. 여기 구멍 나 있고 여기 하나. 만약 여기 색칠돼 있어도 함수 안 돼요. 네. 색칠돼 있으면 두 놈이 돼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네. 그리고 이쪽 편에 색칠되어 있어도 1대1 대응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조건들이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지. 그거는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이제 극상의 상급, 완전 극상급 문제, 1등급 문제 정도 되겠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냐? 이런 거 물어볼 거니까. 그지? 이렇게도 되겠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네? 제가 문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분명히 뭐 있는데 나는 보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머릿속에 이렇게 자리 잡혀 있지가 않아. 죄송해요. 그거는. 수학 문제를 제가 제일 잘 풀었던 때가 언제? 고등학교 3학년. 설명을 제일 잘할 때가 언제? 지금. 문제를 제일 못 풀 때가 언제? 지금. 됐지?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 나름대로 이런 체계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것도 좀 체크하실래요? 이런 말들로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1대1 대응입니다. 1대1 함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정의역의 값이 서로 다른 놈은 함수값도 무조건 다르다는 뜻이야. 이거 이해돼? 네. 하나씩. 네네. 이해되지. 그렇지. 보면서 좀 읽을 줄 알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 제가 말은 다 해드리지만 그 서면으로 봤을 때 너가 얘가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 연습 좀 하십시오. 괜찮죠? 네. 그럼 문제 끝났나? 아니 8번하고 색각이 있어요. 8번. 8번은 뭐야? 이거 한번 볼게. 그럼 읽어본다. 이게 있는데, 야, F는 항등함수래. 항등함수는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 보니까, F5는 얼마야? 그냥 뭐야? 할 필요도 없어. 함수의 특정만 보면 되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된대요. 마이너스 3이래.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무슨 함수? 상수함수. 오!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우리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지? 네. 진짜 아무것도 안 되거든. 진짜 너무 쉽거든. 함수의 개수 잡습니다. 함수의 개수는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계산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죽여버린다. 이게 되게 싫어하는 거 알지? 네. 저런 무식한 짓을 왜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문제만 보면 그래요. x1 해가지고 x에 n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y 1부터 시작해서 y에 n 이렇게 있다. 여기가 y 공역이고요. 이게 정의역 이렇게 가는 통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자, 다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함수의 개수를 얘기하세요. 이렇게. 함수는 정의가 뭐죠? x에서 한 놈도 빠짐없이 나가기만 하면 돼. 같은데 가든 말든. 그럼 얘가 몇 군데 갈 수 있어? N. n 군데. 네. n 개 있으니까. 네. 그 다음 놈도 n 군데. 네. 그럼 뭐가 되겠노? n에 n 승이겠지. 네. 그게 n에 n 승이 얘기하는 거야. 뭐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 이해됐나? 네. 아 이게 n 했네. m으로 하라. 그럼 이게 몇 군데 갈 수 있죠? m 군데. m 군데. 그럼 m에 n 승이 되겠고 좀 다른 문자를 하자면 그렇다. 네. 됐나? 네. 안 된 거야 이거? 아, 둘이 비슷하게 생겨. 그래. 쌤이 좀 미안하네. 어디서 이상한 거 빼와가지고 이런지 모르겠네. 저 N이야. 네. 그래도 쓴다. 대체? 근데 됐죠? 똑같진 아니에요. 대체? 이렇게. 네. 자, 그 다음 1대1 대응. 1대1 함수부터 합시다. 개수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1대1 함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가 몇 군데 갈 수 있어? M. m개. 그 다음 놈은? M 마이너스. 한 개 작게 가야 돼. 맞지? 네. 이거 왜 이러고 있냐고. 1, 2, 3, 4. 그냥 이렇게 하자. 뭐 A, B, C, D, E, F. 이렇게. 됐지? 네. 자, 함수의 개수 몇 개? 몇 군데? 요 몇 군데? 6군데. 얘 6군데. 얘 6군데. 6군데. 이해했지? 네. 다 곱하면 경우의 수. 됐지? 1대1 함수. 여기 6개. 네. 근데 이 새끼 가고 나면 못 가죠. 얘는 못 가지, 거기는. 네. 그렇지. 5군데, 4군데, 3군데. 네. 됐지? 네. 이거 뭐 공식이냐고, 저게. 됐나? 1대1 대응이 되고 싶으면 무조건 개수는 맞아야 됩니다. 그죠? 네. 네. 그럼 뭐가 돼요? 다음 개수 네. 그렇지. 개수 4개. 이해됐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한쪽에 몰빵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야, 내 저기 갈게. 이거 6개. E, A, B, C, D, E, F. 이거. 됐지? 했을 때 몇 개? 얘가 6군데 중에 한 군데 선택할 수 있어. 그럼 나머지는 싹 다? 한 군데. 그렇지. 그쪽으로 다 몰빵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게 상수함수야. 괜찮죠? 네. 별로 어려운 거 없지? 네. 이상한 공식 외우지 마라, 저런 거. 이거 있나? 밑에 다 풀어보면 그냥 쉽게 나와요. 괜찮죠? 근데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얘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우리 아까 뭐에 대한 거라고 얘기했어? 1대1. 1대1 대응이야. 이해했어? 네. 이해했어? 네. 자, 1대1 대응에 대한 건 너가 할 줄 알지?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몇 군데 갈 수 있다고? 5군데. 그 다음에 4군데. 네. 그래서 총 20개가 있어요. 네. 됐죠? 자, 이거 읽어봐. 정의역이 더 큰 숫자는 치역이 더 작다. 더 작다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아 길이가. 아까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 거. 아니에요? 아까 이렇게 내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서 뭐가 돼야 된다고?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네. 그럼 이 개수는 어떻게 될까? 저것도 1대1 되는 개수는 똑같은 거예요. 작다. 1대1 대응 중에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 3, 5가 되어 있고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저기서 하나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지금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도 1대1 대응인데
쟤는 이 조건을 만족 안 하잖아. 반대로 뒤집혀야 되잖아. 그치? 곱하기. 숫자 하나 더 넣어줄까? 아닌데. 찾기 이러면 찾기가 너무 쉬워서 3, 4, 5라고 할게요. 네. 네.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뭐래? 마이너스 2지 봐. 1, 0, 1, 2 이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별로 전하잖아. 이건 조금 심화는 아닌데 너 경우의 수할 때 쌤이 해줬나 이거? 경우의 수할 때 해줬던 것 같은데. 자 보세요. 보세요. 경우를 나눠야 돼요? 한번 보여줄게. 경우의 수처럼 푸는 게 제일 좋아. 쌤 아까 얘기해줬지. 이거 할 때도 우리 쌤 경우의 수로 했잖아. 이게 몇 군데 갈 수 있고 몇 군데 갈 수 있고. 네. 됐지? 어떻게 하냐면 이건 잘 들어봐. 잘 들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얘네들은 지금 크기 값이 정해져 있어. 무조건 큰 놈이 더 작은 데로 가야 돼. 네. 맞지?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기만 하는 거야. 봐봐. 어떻게 뽑는지 봐봐. 선생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거와 요거와 요거 이렇게 세 개를 뽑아놨대. 그럼 저거 알아서 이렇게 와. 아, 예, 얘기하죠. 아. 얘기한 거 기억나지? 네. 알아줘야 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이게 같은 요렇게 되어 있어도 똑같아요. 얘도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 그냥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밑에 하얀색 같은 경우면 아까 내가 이렇게 뽑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지 않아서 요렇게 올 거야. 내가 뭐 배열해주고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지?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경우의 수를 하든 그때 똑같이 쓰일 거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조합 문제입니다. C 문제. 그럼 몇 개가 되더라도 아 자기 알아서 와 이런 느낌이지. 뽑아두면 알아서 예. 이렇게 생각해주면 아까 쌤 얘기했던 그죠? 이게 몇 개가 올지에 대한 것만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문제 같은 경우는 5개 중에서 2개만 뽑아놓기만 하면 돼요. 그럼 저거 알아서 크로스하고 올 거니까. 이해 되겠지? 네. 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경우의 수에서. 여기서도 나왔으니까 어차피 하는 거 같이 하시라. 네. 됐죠? 됐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뭐 제일 기초적인 것들을 하는 거고요. 합성함수하고 역함수 나오는데 거기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하면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잡고 좀 끝낼 거고 유리함수 파트 가게 되면 그 분수식 계산하는 거가 조금 복잡하긴 하거든. 어렵게. 분수식 계산하는 거 있잖아. x 더하기 1분의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아. 비율관계 계산하는 것들 있어. 그것만 조금 잡아보시면 지금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그냥 지금 공통수2도 지금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뭐 진도도 그렇지만 내용상으로도 거의 이제 모르는 거 없이 다 앞쪽만 잘 되어 있다면 거의 끝난 거라서 설명은 다 끝난 거라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좀 문제 풀어보시고 하면 될 것 같고 지우는 조금 괜찮아지면 바로 수원 시작해라. 대수. 됐지? 저희 한국에 되나요? 8시 아니요 오늘 안 옮겨도 된다. 네. 오늘 쌤